34번. 저희 스토리 34번부터 볼게요. 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삼각형에서 각 C의 크기를 구하시오. 엄밀히 얘기하면 문제만 딱 쳐다보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풀어야 될 것 같은 문제지만 일단은 삼각형 얘기가 나오고 삼각형의 모양을 판단하고 싶으면 얘가 만약에 정삼각형이면 각 C가 60도일 거고 직각삼각형이면 각 C가 직각인지 아닌지 봐줄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아는 범위에서만 생각하면 삼각형의 모양을 밝혀야 각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다 구하면 돼요. 선분 AB, 선분 BC, 선분 CA를 구하시면 이거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합시다. AB의 제곱이 BC 제곱이랑 CA 제곱의 합과 같아요. 즉 AB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라는 얘기야. AB가 빗변이니까 각 C가 90도가 됩니다. 일단은 삼각형 얘기 나오면 무조건 세변의 길이를 구해놓고 시작하세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든 그 얘기밖에 없어요. 3637과 설명이 필요한데 잘했네요. 안 풀었니? 근데 왜 질문도 안 와요? 39번은 얘기가 좀 달라요. 설명 보고 했어요. 네, 잘했어요. 자, 38, 하진 38 했느냐? 아니. 뭐요? 그럼 요 라인이 다 거식이에요? 네. 자, 일단 36번 보시면 우리가 이게 원래 저 뒤에 대칭 이동이 있고 해서 그것까지 다 배워야 완벽하게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지금 대칭 이동 때문에 센 애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요것도 아주 간단한 얘기예요. 36번으로 설명을 할게요. 1,3이랑 마이너스 2,2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요 문제를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하면서도 배웠을 거예요. 1, 얼마냐? 1,3이랑 마이, 2, 1,3 여기 A가 있고요. 마이, 2 여기가 B가 있어요. X축 위에 점 하나 P 잡아가지고 요거 더하기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꺾어져 가는 선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자, 지금 P가 X축 위에 있어요. X축을 기준으로 AB가 같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꺾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꺾어져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냐면 둘 중에 하나를 요 기준이 되는 X축 반대쪽으로 보내요. 근데 어떻게 보내? 여기 길이가 같게 보내요. 그러면 얘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밑으로 쭉 수직으로 내려간 거야. X좌표는 같아요. 근데 길이가 같게니까 Y좌표가 딱 마이너스 1배 차이 나게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BP 길이를 구할 때 이게 위에 아래 똑같기 때문에 여기 BP하고 B-P하고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보면 A, P, P, B- 이렇게 갈 건데 이제는 최소로 갈 때 꺾어져 가면 안 돼요. 무조건 일직선으로 쭉 가야 돼요. 따라서 요 길이의 합은 A부터 B-까지 일직선으로 간 게 제일 짧아요. 그럼 이제 요 놈하고 요 놈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빼면 3, 또 Y좌표 빼면 5. 그래서 루트 34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축을 기준으로 같은 방향에 있는 두 점, 꺾어져 가는 두 선분의 합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하나를 반대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얘네들 일직선으로 간 게 제일 짧아.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37번은 A, B 아마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Y축 찍는 거거든요. 똑같이 하나 보내요. 하나 보내고
여기서부터 일직선으로 가겠다라고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38하고 39가 결이 같아요. 36하고 37이 이런 문제로 결이 같고요. 38, 39가 결이 같은데 일단은 38, 39는 점 P가 어디에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쵸? 36, 37은 P가 X축 위에 있느니 Y축 위에 있느니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는데 38, 39는 그냥 발랑발랑 돌아다니는 P에 대해서 X좌표, Y좌표를 다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럴 때는 그냥 P를 완전히 찾아줄게요. 이렇게 가세요. 39를 풀겠습니다. 38이랑 똑같이 푸시면 돼요. 38도. 39에 P 이렇게 두시고 여기에서 자, 36, 37, 38, 39가 또 다른 점이 뭐냐? 얘는 그냥 선분의 길이를 고지고대로 더하는 건데 얘네들은 제곱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A, B를 몰라요? 제곱을 하면 루트 날라가고 2차식이 나올 거예요. 2차식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지. 근데 문자가 두 개인 2차식일 뿐 똑같아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일단 PA 갑니다. PA.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B 제곱. PB. A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1의 제곱. PC. A 빼기 3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정리해요. 정리. A 제곱이 3개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 뿌리 마유게이 더하기 B 제곱도 3개 있고요. 마이 마사 마유 더하기 상수가 111 3 9 4 7 16 이렇게 있습니다. A 2차식 B도 2차식이에요. 근데 더해져 있어요. 근데 어쨌건 간에 2차식은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져야 최소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완전제곱 만들어요. A-1의 제곱. 나 이거 생략해도 되니? 들려? B-1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3 갖다 썼고요. 3 갖다 썼습니다. 6 썼으니까 여기가 10이죠. 문제가 뭐냐? X좌표와 Y좌표의 길이의 합. 자, 이거는 언제 최소가 나오냐?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 최소값이 10 나올 거예요. 즉 A가 1이고 B가 1인 거지. P의 X좌표, Y좌표가 1, 1인 거니까 더하면 2가 됩니다. 문자 두 개 2차식의 최소값 어찌됐건 2차식의 최소값은 무조건 완전제곱식. 근데 저거 그냥 무등심 구하면 안 돼요? 무게중심 구한다고? 그래도 되긴 한데 증명을 해서 보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41번은 왜 질문일까? 왜 질문일까? 41번은 왜 질문일까? 누가 질문했니? 틀린 거 말고 제발 질문 같은 질문 좀 해줘요. 1대 3 4분이야. 4분이니까 더하죠? 엇갈려 곱하고 더하죠? 끝났죠? 잘못 질문한 거지? 그런 거라고 믿을게요. 그 다음에 48번 윤선의 집 학교 도서관은 일직선 위에 있다. 윤선의 집은 병원으로부터 서쪽으로 5km 남쪽으로 3km 떨어진 지점에 있고 학교는 병원으로부터 북쪽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있다. 윤선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의 4배이다. 도서관이 병원으로부터 동쪽으로 Akm, 북쪽으로 Bkm 떨어진 지점에 있을 때 자,
요거 우리가 지금 단원 자체가 뭐냐고? 평면 좌표라고요. 평면 좌표. 그럼 좌표 평면 x축, y축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각 점의 좌표 그리고 선분의 길이,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단원이에요. 지금 어딜 봐도 x축, y축이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만드냐? 3kg, 5kg, 2kg. 학병 윤선의 도서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림이. 자, x축, y축을 잡고 싶은 데다 잡아요. 이제 가로로 평평한 선이 보이네? x축. 그리고 또 y축 아무 데나 잡아도 되는데 여기다 잡을게 나는. 여기다 잡을게요. 그러면 각 지점마다 우리가 좌표가 생깁니다. 자, 윤선의 집은요. 여기가 원점이니까 0,3에 위치해 있어요. 병원은요. x축 위에 있네. 5,0에 위치해 있고요. 학교는요. 5에 2 올라갔으니까 5,2에 위치해 있어요. 도서관의 위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이거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풀 수가 있는데 일단은 윤선의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학교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의 4배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두고 할 수도 있고 이거를 우리가 그 외분점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를 한 칸이라고 치면 그림 되게 이상한데 여기가 4칸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뭔 소리냐면 윤선의 집하고 학교라는 점을 잇는 요 선분의 바깥쪽에 외분점을 잡았다는 거거든요. 요 외분점 몇 대 몇이냐면 여기까지 4대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점에 이름을 안 붙여서 좀 그런데 윤선의 집을 A, 학교를 B, 도서관을 C라고 하면 점 C는 선분 AB의 4대1 외분점이 돼요. 그러면 점 C의 좌표를 금방 구할 수가 있겠죠. 바로 갑니다. 4 빼기 1분의 X좌표부터 갈게요. AB 4대1 4대1 4를 B의 X좌표에 곱하고 빼기 1을 X좌표에 곱하고 4를 Y좌표 곱하고 빼기 1을 X좌표 곱하고 그럼 얼마야? C가 3분의 20, 3분의 11 이렇게 나오죠. 답은 A랑 B는 어떻게 찾냐? 우리가 병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물어보고 있어요. 병원이 5,0인데 얼마 가고 얼마 갔냐? 요 소리거든요. 일단은 A는 5에서부터 X좌표 3분의 20까지 가야 되니까 3분의 5만큼 더 간 거죠. A는 3분의 5. 그리고 위로는 몇 칸 갔니? 3분의 11만큼 갔어요. 도서관에서부터 동쪽으로 A만큼, 북쪽으로 B만큼 갔다 했으니까 A가 3분의 5, 그리고 B가 3분의 11이에요.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요. 이런 거지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49번. AB에 대해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AB, 선분 AB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동글동글, 외분하는 점을 별표라고 할 때
DAB가 K일 때 동글동글과 별표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3분 AB의 5대3 내분점과 외분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되십니까? 자, 요렇게 할게요. 요게 내분점이죠. 얘를 P라고 하고요. 얘는 외분점이죠. 이 식기를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살짝 그림 한번 그려보면 AB가 있고요. P 여기 있고 Q 여기 있어요. 기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D, A 동글동글, A 별 B. 그럼 D, PQ니까 PQ 이거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럼 이제 PQ의 길이를 구할 건데 P부터 Q까지 B로 쪼개져 있어요. 따라서 PB 더하기 BQ 갈 거예요. 그럼 PB를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P가 뭐냐? 5대3 내분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길이가 K예요. 근데 5대3으로 쪼갈랐잖아. 그죠? 선분 AB를 5대3으로 쪼갈랐어요. 그러면 나는 여기만 구하고 싶어. 8조각으로 쪼개서 8개 가져갔으니까 8분의 3K죠. 이게 단순 산수죠. 그 다음에 이제 BQ를 가야 되겠지. 그쵸? 근데 BQ는 외분점이니까 우리가 요 외분점 5대3 외분 요거를 이용해보면 AQ 대 BQ가 5대3이야. 그죠? AQ 대 BQ가 5대3. 근데 AQ가 K 더하기 BQ야. 그죠? AQ가 K 더하기 BQ. 나는 BQ를 K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요거 비례식 풀면 돼요. 자, 요거 비례식 풀면 5BQ가 3K 더하기 3BQ. 따라서 BQ는 2분의 3K. 넣으시면 됩니다. 이 비례식이 좀 또 어렵다 싶으시면 요거 보면 되죠. 이게 5대3이야. 그럼 안쪽에 있는 이 친구가 2칸짜리야. K가 2칸. 2칸 가지고 3칸 만들어야 돼. 2로 나누고 3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K. 이렇게 봐도 되고 이렇게 가도 되고. 아무튼 쟤들 더하면 답이 2번이에요. 자, 50번. 선분 AB를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을 때 삼각형 OAQ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Q가 지금 어디 있냐면 M 대 N으로 외분했는데 자 M이 더 크대요. 그 말은 Q에서 A까지가
Q에서 B까지 보다 더 먼 거지. 따라서 Q는 B 바깥쪽에, 이쪽에 놓여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N이 더 크다 했으면 Q에서 A가 더 가깝기 때문에 요 바깥 왼쪽에 있어야 돼요. A의 왼쪽에. 근데 M이 더 크다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 거고. 자, 원점을 잡아서 원점부터 요렇게 만든 삼각형의 넓이가 16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넓이가 16이고 이게 몇 대 몇이냐 라는 거를 보려면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어떤 비교 대상이냐면 요 식기가 필요해요. 삼각형 OAB.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O랑 A랑 B만 좌표 평면을 찍어볼게요. 0,4. 그 다음에 2,3. 5. 짠짠. 이 넓이 되게 간단하죠. 밑변 4, 높이 2 가면 됩니다. 자, 삼각형 OAB의 넓이는 넓이가 4예요. 여기 넓이가 4고요. 요 커다란 넓이가 16이에요. 그럼 요 안쪽에 얘는 12겠지. 그죠? 그럼 지금 그림 되게 이상하지만 이 삼각형 두 개는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의 비가 넓이 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1대 3이 되겠지. 근데 요 외분점을 해석하려면 Q에서 A까지 4대 Q에서 B까지 3, 4대 3이에요. M 대 N이 4대 3. 따라서 4분의 3이 답이 되겠죠. 셋넷. 129쪽에 59번. 자, 59번. 삼각형 ABC에서 꼭지점 A의 좌표가 있고 AB의 중점의 좌표가 있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있고 A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D를 찾으려면 A 좌표 있으니까 C를 찾아야 돼요. 그쵸? 근데 C의 좌표를 찾으려면 무게중심을 이용할 건데 그러려면 A 말고 C 말고 B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A, B의 중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B를 찾을 수 있어요. 그 순서대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A, B의 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B의 좌표 찾고 A, B 있으니까 무게중심의 좌표 가지고 C의 좌표 찾고 그리고 A, C를 외분하는 점을 찾으시면 돼요. 볼까요? A가 마3의 2 A, B의 중점이 2분의 1의 2 자, 굳이 B를 x, y라고 하면 얘네들의 중점 잡을 때 더해서 반땡인데 그게 이거야. 그리고 얘네 둘의 y 이 중점 좌표 찾고 싶으면 이렇게 할 건데 그게 2야. x는 4고 y는 2고 b는 4,2 나왔고 그제? 이제 a B 그리고 무게중심 또 X, Y 두고 무게중심 가면 되겠죠. X랑 야야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의 X좌표 Y랑 야야 더해서 3으로 나눈 게 요거 X는 2 Y는 8 C는 2,8이야. 나오죠? 자, 중점을 가지고 쉽게 만드는 거. 얘네 둘 더해서 반땡한 게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2 곱한 게 얘네 둘의 합이죠.
그리고 바로바로 가셔도 돼요. 굳이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여기다 2 곱한 게 얘네들의 합이에요. 금방 나오지. 근데 무게중심은 싹 더해서 3땡한 게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해요. x좌표끼리 다 더한 건 요거의 3배예요. y좌표끼리 다 더한 건 요거의 3배예요. 그럼 바로 나오겠죠. 그럼 바로바로 찾으세요. AC의 외분점 못 찾는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61번이) 그래요. 61번이 아니었네. 61번 52 5AD에 보시면 G1, G2 자 61번 OAB에서 삼각형 OAB에 대하여 선분 AB를 1대1로 외분하는 점 C 찾을 수 있어요. 선분 AB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D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O, A, B, C, D 점 좌표 다 아니까 OCB의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요. OAD도 무게중심 구할 수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대로만 하시면 되겠죠. 자, 일단 그림 없어도 돼요. 그림을 줘서 헷갈린다. 무시하세요. 자,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 C고요. 2대1로 외분하는 점 D예요. CD 좌표 찾을게요. C 이거 빼 이거니까 마이너스 1분의예요. 1에다가 이거 곱해요. 2에다가 10 1에다가 5 빼기 2에다가 2 그러면 C가 얼마요? 8,1 8,1 엔드 이거 대칭이동 배웠으면 쉬울 텐데 아무튼 D점도 찾아보면 D는 이번에는 분모가 그냥 1이지 그냥 1 그리고 2를 4 빼기 1 5 2를 10 1을 2 D는 마일, 8이에요. 되지요. 삼각형 OCB나 OBC나 OCB의 무게중심 갈게요. OCB X좌표를 다 더할게요. O는 0이고 일단 C하고 B의 X좌표 더하면 10이네요. 10을 3으로 나누겠지. C하고 B의 Y좌표 더하면 4네요. 4를 3으로 나누겠지. 이게 G1이에요. 더럽지만 그래요. 그 다음에 OAD 무게중심 갈게요. O는 또 원점이니까 A랑 D랑 X좌표 더하면 되죠. 더하면 4 3으로 나눠요. Y좌표 더해요. 10 3으로 나눠요. G1, G2 길이 갈게요. 3분의 10에서 3분의 4 빼면 3분의 6 2예요. 제곱하면 4고요. 루트 있어야지. 그리고 이것도 빼면 마이너스 2인데 아무튼 제곱하면 4예요. 루트 8 2루트 2예요. 그래서 일단은 AB 좌표가 있는데 외분점을 지정을 해줬네? 그럼 좌표를 일단 구해놓고 들어가세요. 머리 쓸라 하지 마시고. 이거를 요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림을 왜 줬니? 그림을 왜 줬니? 그림을 이용할 수 없을까? 머리 좀 써볼 수 없을까? 하고 요렇게 하지 않고 머리 쓰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 여기 O, A, B 이렇게 있어요. A, 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에서 A까지가 짧은 거야. 따라서 C가 이쪽에 있는 거고요. 1대2 하려면 여기랑 여기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AB를 2대1로 외분하면 D에서 B까지가 짧은 거니까 이번에는 B 바깥쪽에. 그리고 또 2대1 가려면 여기가 또 길이가 똑같아야 되겠지. 삼각형을 만들어 볼까요? 자, 52의 무게중심은요. 요거의 무게중심이야. 근데 얘가 중선이야. 중선이니까 2대1로 가른 요점이 무게중심이에요. 그러면 C 없어도 5의 2 요 선분의 2대1 내분점으로 G1 찾을 수도 있겠죠. 근데 5의 1이 삼각형에서는 얘가 중선이고 이 중선을 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G2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G1이랑 G2를 구할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 2대1 잘랐죠? 요거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변의 길이의 B가 똑같니?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평행하고요. B가 2대3 2대3이에요. AB 길이에다가 3분의 2만 곱하면 돼요. 그럼 AB 길이가 얼마야? 99해서 3루트 2 3루트 2에다가 3분의 2 곱하면 얼마야? 2루트 2예요. 이거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이 방법이 더 쉽잖아. 그러지?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구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굳이 머리를 써먹자라고 하면 굳이 점에 잡혀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다 배운 내용. 무게중심은 어딨지? 2대1. 중선의 2대1.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또 중선의 2대1. 근데 요 삼각형에서 좌우변, 그러니까 양쪽 변에서 같은 비로 점을 잡아서 연결하면 평행이고 닮은 비 성립한다는 거. 2대3 이렇게. 생각나는 방법대로 푸시면 되죠. 육사는 귀찮지만 저기 거시기를 거시기 하시면 되죠. 그 우에 있는 중선 정리 그거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귀찮아도 어떻게 해봐야 되겠지. 선분 AB의 길이 A를 요 안쪽에 DE, 즉 K를 이용한 식으로 바르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의 중선 정리를 쓸 거라고 위에 있는 공식이 중선 정리라는 것인데 쓰겠다고. 자, 중선 정리가 결국은 뭐냐? 여기다가 써볼까요? 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M 제곱과 BM 제곱의 합의 왜다? 이 얘기잖아요. 그거를 여기다 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중선이 삼각형 ABC에서 얘가 중선이기도 하지만 삼각형 ADC에서는 얘가 중선이에요. 그래서 두 번 쓸 거예요. 큰 삼각형에서 한 번, 오른쪽에 있는 작은 삼각형에서 한 번. 자, 큰 삼각형에서 한 번 써볼게요. 중선을 가운데다 두고 양쪽의 제곱의 합이에요. 삼각형 ABC에서는 자, 2배에 여기 반, 여기 반. 중선이랑 요거 반.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그리고 삼각형 ADC에서는 중선을 두고 양쪽의 제곱이에요.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중선의 제곱, 반의 제곱.
k제곱 더하기 4분의 b제곱. 제곱이니까 2분의 b를 제곱하니까 4분의 b제곱. 근데 봐요. 얘네들을 연립을 할 거예요. 나는 지금 a를 k에 관해서 표현해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c제곱 더하기 d제곱 여기다 이거를 중성으로 때려 넣어요. 때려 넣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2에 2 이렇게 들어가니까 4배에 이렇게 됩니다. 괄호를 전개하잖아요. b제곱이 날라가요. a제곱이 4k제곱이에요. 따라서 길이니까 둘 다 양수니까 a는 2k가 되겠죠. 원, 투, 쓰리, 포. 네 문제를 다 하면 진도를 못 나가겠지. 잠깐 스탑하고 진도 좀 나갑시다. 나가야지.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해줄 테니까 가지고 오시고. 다음 시간에 숙제를 뽑아드려야 되는데. 자, 센 보자. 169쪽. 앞에 뭐 없지? 다 했지, 우리? 자, 직선의 방정식 계속 보지요. 뭘 볼까? 164쪽 보고 오늘 설명 마치고 샥 풀도록 할게요. 164쪽에 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만들면 돼 라고 소개를 한 거고, 자 다시 한번 보시면 164쪽 저 위에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자 y옆에 y좌표 빼시고 그리고 기울기 가로 열고 x 빼기 x좌표 어차피 y좌표 넘길 거니까 y는 하고 기울기 가로 열고 점이 주어져 있을 때 x 빼기 x좌표 요 뒤에다가 y좌표 이렇게 더한다 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만 잘 찾으면 돼요. 기울기만 잘 찾고 그 다음에 두 점 중에서 한 점 골라다가 저거 이용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져 있는 직선은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되고 x 밑에 x좌표 x절편 더하기 y 밑에 y절편은 1. 그리고요 요게 있어요. x축의 수직인 직선 y축의 수직인 직선. 자,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y축에 평행하다 x축에 평행하다. 각각의 좌표축에 평행한 또는 수직인 직선이 주어져 있다 라고 하면 그림 한번 대충 그려보시면 돼요. 1번에 x축의 수직이고 y축의 평행이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요런 소리입니다. 이런 애들은요 모든 점들이 y값은 다 달라요. 위아래로 쭉쭉 뻗어있기 때문에 y값은 다 달라요. 근데 좌우로 움직이지 않았어. x좌표가 다 똑같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 x는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그냥 직선의 방정식 자체예요. y가 없어요 아예.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이고 x축의 평행인 놈은 이렇게 생겼지. 이 친구들은 x좌표가 다 달라요. 그런데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았어. y좌표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친구의 방정식은 y는 숫자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거는 상수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튼 특이한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처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x랑 y 두 개의 문자에 대한 1차식은 0 이런 꼴로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를 이런 형태로 바꾸는 건 일도 아니지. 왜냐면 우리가 얘 직선이야 라고 부를 때 기울기랑 y절편을 알아야 대충이라도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놈 그냥 이항하고 b로 나누면 된다 아닙니까? 그럼 얘가 기울기고 얘가 y절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A와 B의 부호 자체가 같으면 기울기가 음수, 다르면 기울기 양수, 뭐 그딴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판단하는 거는 어려운 일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될 때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봐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A랑 B의 부호가 다른 거잖아요. A 곱하기 B가 음수면 B분의 A도 음수야.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인데 양수가 나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A랑 C랑 그 다음에 Y절편이 마이너스 B분의 C인데 자, 이 말은 A하고 C하고는 부호가 같다는 소리예요. 근데 A하고 B하고 부호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B하고 C하고도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가 양수고 y절편은 양수인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 y절편은 양수 찍고 기울기 양수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직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 식기는 1, 2, 3, 4 부면에 드는 직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특징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거 이렇게 만드는 거 일도 아니고 부호 따져주는 것도 다 중학생들이 하는 거니까 중딩이들 수준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64쪽에 10-13번 그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어렵게 느껴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오른쪽에 1, 2, 3,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주된 얘기는 뭐냐면 이게 쭉 보면 직선이야. 그죠? 요거 x 1차식, y 1차식 따라서 x와 y의 1차식이니까 1차 방정식, 즉 직선 1차 함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선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를 구해줘라 라는 얘긴데요. 근데 요러한 표현 보시면 항상 떠오르는 거,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항등식을 푸는 방법은 뭐냐? K가 있는 새끼들 다 모으고 K가 없는 새끼들 모으고 는0 했을 때 이 새끼도 0, 저 새끼도 0이에요. 그러면 이 점은 x 더하기 2y 더하기 4는 0을 만족해야 되고 3x-y-9는 0도 만족하는,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은 요렇게 만족하는 점이야. 근데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2학년 끝자락, 1학기 끝자락에 1차 함수, 즉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 두 개를 배우고 얘네들을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나온다 라고 배웠고, 게다가 2차식 앞에서 하면서 또 다시 설명하기 귀찮지만 모든 도형의 교점을 찾을 때에는 두 개의 식을 연립하면 된다 그랬어요. 1번 직선이에요. 2번 직선이에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즉 교점, 연립해서 교점을 찾아야 되는 거라 이 점은 누구냐면 결국은 1과 2의 교점이다 라는 소리죠. 이거 연립하는 거는 알아서 하시고 생각해도 되겠죠. 결국은 얘기하는 의미, 이 의미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1번 직선과 얘를 1번 직선이라고 치고 얘를 2번 직선이라고 치면 1번과 2번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네. 난 국어를 못하네. 아무튼 이 점을 찾아라 그러면 이거를 찾아라는 얘기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직선 두 개가 있는데 직선 두 개 교점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몇 개가 나오니? 한 개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더럽게 많죠. 개 많죠. 그쵸?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아요. 그런데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식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얘가 1번이고요. 얘가 2번이고요. 1번과 2번의 교점을 항상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게 골자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점을 찾아라 라는 건 일도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응용을 하자면 1번과 2번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세요 라고 하면 1번의 식 더하기 2번의 식의 k배는 0이라고 만들어 두면 이게 직선의 식이라 이 소리예요. 요 주황색 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근데 저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나를 특정 지으려면 거기에서 얘를 지나고 요 바깥에 뭐 1,3도 지나는 직선을 찾아라 라고 하면 직선을 하나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만들어 놓고 얘가 되게 많은 애들 중에서 꼭 1,3을 지나는 애를 찾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기다가 1,3을 대입하면 k가 하나 나와요. 대입해볼까요? 13 대입하면 나올란가? 61 더하기 13 대입하면 12 8 1 3 6 7 7이냐? 1 3 12 9잖아. 9 k가 0이야. 그럼 k가 9분의 11 나오죠? 그러면은 수많은 직선들 중에서 k가 9분의 11인 놈이니까 다시 여기다가 9분의 11을 계산해서 쭉 정리해주면 그게 하나의 직선으로 특징 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저기 10-3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거는 뒤에 문제 만나면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평행도 수직은 새로운 거지만 평행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직선을 두 개를 줍니다. 얘네들이 평행이야. 평행이면 기울기가 똑같아야 평행이에요. 이거 매우 기본 아닙니까? 근데 y절편까지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기 때문에 y절편은 달라져야 돼요. 요게 평행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는 수직이라는 거. 수직이라는 놈은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예요. 수직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2인 친구랑 수직인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으이씨. 할 것 같은.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기울기랑 y절편이 다 보여요. 잠깐만. 얘는 기울기와 y절편이 다 보이는 표현이라서 좀 쉬운데 우리가 요렇게 생긴 것도 직선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이용하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우리가 아까 요거를 y는 이런 형태로 바꿀 때 b하고 a하고 연관지어서 기울기를 찾는 거고요. b하고 c하고 연관지어서 y절편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행일 때에는 기울기를 결정하는 놈, 그리고 y절편을 결정하는 놈, 얘네들의 b를 보세요. 요 위아래 얘네들의 b를 보시면 기울기를 결정하는 놈들의 b는 같아야 돼요. 근데 y절편을 결정하는 놈들의 b는 다르다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직은
A하고 A 다시 B하고 B 다시 곱해서 더한 게 0이다 가시면 돼요. 이게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면 그냥 마이너스 B분의 A 기울기가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 마이너스 B분의 A 이거 기울기거든요. 요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B 다시 분의 A 다시예요. 이거를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거를 푸는 거잖아. 그러면 뿔뿔 해놓고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 이거 되는 거예요. 바로 갈 수 있으니까 굳이 외우지 않아도 요거로 바꿔서 요거 이용하면 되니까 요거는 필수적으로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울 건데 직선에서는 거의 뭐 힘써서 외워야 되는 공식은 요거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유도하려면 굉장히 귀찮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냥 바로 소개만 할게요. 요 직선 바깥에 있는 점이 있어요. 자, 이 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 거리는 우리가 정의는 배웠어요. 중학교 1학년 때. P에서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려요. 수직인 선을 콩 찍으면 이게 수선의 발이지. 이 수선의 발까지의 거리 여기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다. 그럼 PH 선분의 길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어떻게 만드냐면 좀 복잡합니다. 이 직선을 항상 는형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x의 개수, y의 개수를 따와서 제곱해서 더해요. 그 다음에 요 분자에다가 얘를 여기다가 대입한 식을 쓸 거예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아니니까 대입해봤자 0 안 나와요. 그러면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근데 이게 양수냐 음수냐.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거든요. 아무 점이나 대입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를 길이니까 절대값. 길이니까 양수 나와야 돼서 절대값을 붙여주시면 돼요. 요것만 주구장창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가시고 다 했던 얘기라서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문제 나오면 보죠. 넘어가서 우리 169쪽 갈게요. 절편 가지고 직선 바로 만드는 거 외우고 있으면 바로 쓰시면 되고 뭐 못 외우고 있으면 그냥 마3,0 0,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163 보시면 x절편이 마3 y절편이 마3 얘가 k, 마이너스 2k를 지난다. 만약에 내가 바로 갈 수 있어 하시면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 더해서 1 이게 직선이에요. 만약에 몰라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시면 되지. x절편이 마3이면 마3, 0인 거고요. y절편이 마4면 0, 마4인 거예요. 기울기 찾으세요. x절편끼리 빼시고 y절편끼리 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4구나. 그리고 y절편이 이거잖아요. 따라서 직선이 마이너스 3분의 4 기울기 x 그리고 y절편 이거나 같은 식이야. 뭐를 더 빨리 만들 수 있느냐 그 차이예요. 나는 확실하게 외웠어 그럼 이걸로 가시고 못 외웠는지 가시면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방법 두 가지 있다고요. 정리하면 똑같은 식이니까. k, 2 마이너스 2k 대입하면 되잖아. 대입해요. 3분의 2k 마이너스 4분의 k가 1 11분의 5k가 1이니까 k는 5분의 12 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맞잖아. 3, 4, 2 y가 2k인데 x에도 2k를 넣었죠? 미쳤죠? 다시 x가 k이고 y가 2k예요. k는 6. 그다음에 세점의 한 직선 위의 수 조건 봅시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결정을 하고 있는가 모르겠는데 아직 몰라요.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기하를 하게 된다 하면 요거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세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물론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도 중요하지만 기하를 풀 때에도 써먹는 얘기가 있었어.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A, B, C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이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은 뭐냐면 간단해요. A, B로 만든 요 기울기하고 B, C로 만든 기울기가 만약에 다르면 꺾입니다. 평평하게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면 A, B의 기울기, B, C의 기울기, 반대로 C, A의 기울기가 다 같아야 돼요. A, B로 만든 기울기, B, C로 만든 기울기, C, A로 만든 기울기가 다 똑같아야지만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어차피 K 하나만 구할 거니까 내가 뭐 하면 되냐면 이 세 개 중에서 적당히 두 개만 데려와서 식 하나만 만들면 충분해요. 일단은 K를 한 번씩만 쓸 수 있도록 요거랑 요거 이렇게 데려가봐요. 필요 없나? 네 맘대로 데리고 가세요. 상관없어요. 아무렇게나 합시다. 자, AC의 기울기 보면 4분의 11 빼기 K예요. 여기서 여기 뺐어요. 그 다음에 요 기울기를 보면 K, 5 빼기 K, 5 빼기 K분의 4 이게 됩니다. 요 등식 하나 나왔죠? 요것을 분수식 이렇게 나오면 항상 X자로 곱한 게 같다 들어가세요. 11 빼기 K, 5 빼기 K가 16 K 되고 마이너스 16K 5에 16 빼니까 39 K는 3하고 13 더하래 16 자, (71번부터는) 도형의 넓이를 분할한다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만족하려면 어느 점을 지나야 되냐? 그것만 찾아주시면 되는데 72번을 볼까요?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 직선의 식을 보시면 X 밑에 X절편, Y 밑에 Y절편이에요. X절편이 4고 Y절편이 6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직선과 X축, Y축, 직선이 이렇게 있겠지만 다 필요 없고 요만큼만 잘라낸 요 넓이가 2등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게다가 내가 2등분 할 때 만드는 직선이 원점을 지나요. 또 누구를 지나야 되니? 이거를 구하면 되겠죠. 자, 삼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대변을 이렇게 그어서 넓이를 반땡을 하려면 당연히 중점을 지나면 되겠죠. 중점을 지나게 만드시면 돼요. 얘가 4,0이고 0,6이니까 중점 2,3 2,3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2분의 3이죠. 그럼 74번은 넓이가 2대1이니까 당연히 밑변의 길이가 2대1 이렇게 갈리면 되겠죠. 73번에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해야 된다 이게 나오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딜 지나면 되냐면 요거 지나면 됩니다. 대각선의 중점 여기를 지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양수 음수 따라가는 거 1117번 할 일이 많겠지만 1177을 봐야 되겠죠. 4번 봐야 되죠. 4번 직선이 이거야. 기억에서 A가 0이고 BC가 음수 이렇게 나와 있어요. A가 0이면 그냥 없는 거죠. 그러면 BY 더하기 C는 0이고 얘 Y는 이렇게 가는 직선이에요. 이 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Y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로로 쭉 뻗을 겁니다. 자, 마이너스 B분의 C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보면 돼요. BC가 음수야. 그러면 양수가 되겠지. 그럼 Y좌표가 양수 찍고 찍 이거예요. 1, 2, 4분면 지나지. 따라서 3, 4, 4분면 지나지 않는 거죠. 기억 틀렸고. 니은 볼게요. A, B 양, B, C 양이에요. 일단 B가 0이 아니라는 소리니까 양수니. 따라서 요거를 기울기 보이게 바꿔버리면 B가 0이 아니다 라는 보장이 있으면 넘기고 양변을 B로 나눠서 이렇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A, B가 양수고 B, C가 양수래. 이렇게 되면 기울기가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 음수고 Y절편이 또 양수에 마이너스 붙였으니 음수고 기울기 음수, Y절편 음수 가면 어떻게 되냐면 Y절편 음수 찍고 기울기가 음수 제1사분면을 지나지 못하고 있죠. 니은이 맞습니다. 디귿 AB 음수 C 음수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느냐. 자, AB가 음수면 이것만 보시면 기울기는 무조건적으로 뭔 소예요? 음수, 양수. 기울기는 양수죠. 근데 B하고 C의 관계가 아니라 C만 음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한번 세분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A, B가 음수니까 양음 또는 음양이에요. 근데 C는 음수야. 이거죠. 얘네들의 관계 C는 항상 음수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태일 때는 Y절편이 얼마냐면 Y절편 이거죠. 마마마 마이너스예요. 이런 상황이면 Y절편이 맞불 뿔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디귿의 상황은 기울기는 항상 양수지만 Y절편은 둘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양수, 음수, 0만 아닌 거예요. 따라서 기울기가 양수이면서 이거일 수도 있고 또는 이거일 수도 있어요. 이것 또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리 AB 음수 C가 0이야 이번에는. AB가 음수니까 기울기는 양수 될 건데 C가 0이기 때문에 Y절편이 0이에요. 따라서 원점이란다. 원점이지. 0,0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거 그려주시면 1, 3, 4분면을 지나고 있죠. 리을 바꿔요. 답이 1이고요. 자, 유형 7번 봅시다. 정점을 지나는 직선. 지금 78번 문장을 찍 읽어보면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P와 원점 사이의 거리. 일단 P를 찾는 건데 K값에 관계없이니까 항상식이죠.
79번 읽어볼게요.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등식이네요. 80번 읽어볼게요. 직선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다 항등식이죠.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서 점 P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상을 볼게요. 81번 A, B가 여기 위에 있고 AX-BY는 2가 항상 PQ 지난다. P 빼기 Q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유형 7번의 힌트가 항등식이었어요. 그러면 항상 요 파트가 항등식인 거지. 항상 지나요. 누구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요. 요 파트가 항등식 풀이법인데 일단은 위에서 뭔가를 선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A, B가 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A하고 B에 관한 식 하나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에서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A 대신에 3B 빼기 1을 대입을 하시면 3B 빼기 1의 X 마이너스 BY는 2 이런 식으로 X, Y 그리고 B를 모르는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죠. 근데 항상 지나는 점이 필요하대. 일단 X랑 Y는 점의 좌표를 결정을 하겠고요. 이 B라는 게 임의의 실수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수 B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B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면 된다는 소리죠. 그러려면 B가 있는 놈, 없는 놈, 음영 이거 봐야죠. B가 있는 놈이 지금 3x 빼기 y 있어요. B가 없는 놈이 마이너스 x 그리고 2 넘어가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는영 가면 x가 마이너스 2고요. 요거 y가 3x랑 똑같으니까 y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항상 지나요. PQ. P에서 Q 빼니 4. 자, 유형 8번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활용인데요. 자, 382번 일단 설명하고 뒤에 상 문제 하나 있는 것도 볼게요. 얘하고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얘네 둘이가 제1사분면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일단은 요 유형 8번의 유형들은 뭐냐면 일단은 이거 하나는 고정적으로 주어져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m을 포함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요. x절편이 2고 y절편이 2인 요런 직선이에요. 자, 얘하고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요렇게 만나야 되겠네.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만나야 되겠죠? 그쵸? 이런 건데 근데 이 두 번째 직선이요 잘 못 그리겠어. 정확하게 안 그려질 것 같아. 그런데 얘가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또 생겨요. 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게 뭐냐면 정점, 고정된 점이라는 거거든요. 어떤 값에 관계없이 항상 고정된 점이 있어요. 그 점을 지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이 직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닐 것 같지만 점 하나가 고정되는 거예요. 점 하나가 고정되고 이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1사분면에서 만나는 조건을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찾을 거예요. m의 값에 관계없으니까 묶어.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고 y는 1이죠. 마이너스 1,1을 지난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을 항상 지나요. 항상 지나니까 여기다가 팔꿈치 찍고 이렇게 돌리면서 언제 1사분면에서 만나는지 경계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언제 만나냐? 이 직선이 0,2를 지나는 순간에는 1사분면에서 만나는 게 아직 아니에요. 그거보다 살짝 낮아지면 만나. 그리고 또 얘가 여기를 지날 때까지 만나는 거죠. 요거도 1사분면에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 살짝 들어 올려지면 1사분면에서 만나겠죠. 따라서 1번과 2번의 경계 지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1번은 뭔 소리냐면 1번 mx-y 더하기 m 더하기 1은 0, 2 어디를 지나고 있어? 0,2를 지난다 하는 m을 찾아줘요. 0,2를 지나니까 0,2 대입할 거 아니에요? 아, m은 1일 때네. 그리고 2번은 누구냐? 똑같은 직선이 이번에는 2,0을 지날 때 이번에 2,0을 대입해요. 2, 0 대입하면 2m, m, 1, 0 m은 마 3분의 1 이거죠. 자, 1번 나왔고 2번 나왔어요. m의 범위는 언제냐? 얘하고 얘 사이. 자, 여기서 1번에서 2번까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사이. 경계는 포함하지 않고. 경계는 포함하면 안 되죠. 축에서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직선이 m을 포함하는 직선이 나오면 m의 값에 관계없이 고정된 점을 하나 찾아주시고 그 점을 기준으로 얘를 움직였을 때 또 다른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 또는 그때의 지나는 점 이런 거 하나만 얻어내면 되겠죠. 자, 87번 볼게요. 1187. 말로 얘기를 했는데 직사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여기를 지나면 돼요. 얘를 만약에 이렇게 자르면 여기 넓이는 이미 똑같고 얘네들이 합동이 돼요. 그래서 넓이, 잘린 넓이, 붙인 넓이 똑같으니까 아무튼 위아래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 점이 누구냐? 두 대각선의 교점이기도 하지만 대각선
하나만 봤을 때 중점이라고 봐도 되겠죠. 아무튼 이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사각형 ABCD를 2등분한대. 근데 A가 1,3이래. C의 좌표는 누구냐? C의 좌표를 몰라요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AC의 중점을 지나야 넓이를 2등분해요. 따라서 AC의 중점을 찾아요.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3. 이게 AC의 중점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바꿔보면 저 직선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겠죠. 지나는 거니까 일단은 대입을 할게요. x에다가 y에다가 2분의 b 더하기 3 m 해놓고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3m 더하기 2 이렇게 대입을 하고 정리 좀 할까요? 1이 곱하면 b 더하기 3은 m에 a 더하기 1에 6m 더하기 4. 자,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해서 대입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m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m a 더하기 7 m 있는 놈 없는 놈은 1 빼기 b는 0이에요. 따라서 a는 마칠 b는 1 c는 마칠의 1. 여러분아, 유형 9번까지만 하자. 유형 9번. 너무 많지 않아요? 아직 3장도 안 돼요. 프린트도 있잖아요. 에이, 프린트는 숙제고. 다음 시간에 직선 끝내려면 이거는 지금 봐야 돼요. 88번 볼게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같은 취지의 내용이니까 딱 여기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K로 엮어서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88번 두 직선의 교점과 점 4,-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은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어요. 어떻게? 첫 번째 직선 더하기 두 번째 직선 하고 내가 더 편한 쪽에다가 K배는 0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디다가 K 붙여도 상관없어요. 여기다 K 붙여도 여기다 K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그냥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건데 얘가 게다가 4,-1도 지났으면 좋겠어. 그럼 두 직선을 지나는 직선은 더럽게 많은데 여기다가 4,-1을 대입하는 순간 K가 하나 나오게 됩니다. 4,-1 대입하시면 3, 8, 3, 4, 15 K는 0. 그래요. K가 마이너스 5분의 1 나와요. 그럼 그 직선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니까 K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1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K가 마이너스 5분의 1입니다. 귀찮으면 양변에 5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5 곱하면 10x 5y 20 마이너스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8x 8y 마이너스 24는 0.
근데 주어진 방정식이 이 상수항이 마3이잖아. 그럼 8로 나눴다는 소리죠. A1, B1 끝. 답은 3. 자, 1191까지 하고 프린트 선물로 드릴게요.